12월 3월 30일 JBC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강금 1096일입니다. 1096일. 내일 1097일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만 3년입니다. 3년. 만 3년. 지금 이게 제대로 아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내일이 만 3년인데요. 참 지난 3년 전 생각이 나네요. 3년 전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많은 국민들, 대통령이 3월 10일 날 헌재에서 파면당한 이후 그날 저녁 눈물을 머금고 저녁에 청와대에서 나오실 때 대한문에서 많은 분들 엄청 울고 또 이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을 때도 그 차량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큰절을 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했던 그로부터 딱 21일 지났어요.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시키고 법치가 무너지는 우리는 그 현실들, 그 현장을 똑똑히 목도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고 저렇게 빨리 정각석처럼 구속이 되구나라는 얘기 그 본 순간부터는요. 사실 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때 눈을 뜨느냐 눈을 감느냐 이제는 내 할 일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섰으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다른 데서 일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문재인 정권의 투쟁은 제가 관찰자 입장에서 늘 멀리서 바라보는 하나의 풍경적 그림으로서 보았을 건데요. 눈을 뜨는 바람에 지금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자, 3년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접견하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 서청대 서울구치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분의 직접적인 건강 상태라든지 혹은 그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오직 유영하 변호사가 던져주는 그 얘기 하나로 우리는 거기서 진실인가 아닌가라는 하나의 나름대로의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어미새가 먹이를 갖다 주면요, 그 먹이를 먹는. 그러니까 이 유영하 변호사가 이 메시지도 뭐든 주면 우리는 아무런 이의도 없이 그냥 낼름 받아 먹고 그에 대해서 쉬우면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반하고 이런 사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억측, 소문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마음도 복잡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지난 3월 4일 메시지를 냈지만 벌써 16일이 흘렀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통합이든 연대를 외쳤지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등 기타 그쪽의 소속자들은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버려버렸습니다. 이런 기막힌 현실 속에서 그래도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오늘 또 내일 또 서명대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간절히 바라는 자유우파 국민들 소위 민초들만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민초마저도 버리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으로 민초가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 선거에서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조원진 대표를 만나줘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안 만나줬기 때문에 자유파의 필패 또 우리 공화당이 이로 인해 가지고 큰 타격을 입고 총선에서 이 패배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 것인지 저는 섬뜩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좌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질질 밟아버렸습니다. 우파들은 박근혜 대통령, 가짜 우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소위 탄핵의 강,
강 속에 그냥 강 깊이 돌에 묶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적인 단어를 밑에 수장해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때 느끼는 하나의 이 공허함들은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통령께서 자유를 망각했다. 대통령께서 자유를 지키는데 협조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당했지 않았느냐. 대통령께서 가짜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원성과 원망이 튀어나올 때는 오히려 우파들이 민초들이 박근혜 대통령 것들을 떠날 수 있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홀로 외로운 분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원진 대표를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은 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당위성이라는 것은요, 지난 3년 동안 아니 4년 동안 자유우파 국민들 정말 열심히 문재인 정권 박근혜 대통령 석방 또 탄핵 무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개인 박근혜가 아닌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서 이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세워야 되겠다. 박정희 대통령이 물려주신 이 대한민국의 여러 자원들,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이 대한민국의 가치, 이 경제적 가치, 시장 경제의 그 힘들, 이런 것들이 지금 좌파 문재인 독재 정권에서 무너지고, 심지어는 이번 총선에 있어서 지금 개헌이 발의되고 개헌 발의했던 이 내각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제2탄핵을 시키겠다. 즉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지금 전환시키겠다는 그런 업무 아닌 업무가 지금 이들이 꾸미고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을 뜨고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에 대해서 이제는 양비론적 시각이 아닌, 이제는 전체적인 국민을 껴안는 시각이 아닌 저 국민 곁을 떠났던 사람들과 함께 저것은 버릴 카드를 버리려고요. 그 외에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충직한 신의를 보였던 분들에게는 마지막 총선을 앞두고 한마디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살아서 돌아와라. 2012년도에 이명박 정권 때 친박 세력들이 마구마구 공천 학살 당할 때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 친박 신당 그때 만들어졌던 그분들에게 살아서 돌아와라. 그래서 친박 신당은 22명이 배출자가 났습니다. 총선에 있어서. 이번에도 그것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요.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은 조원진 대표를 만나야 됩니다. 조원진 대표를 만나서 조원진 대표에게 힘과 조원진 대표에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 모든 역량들을 심어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지켜본 조원진 대표는요.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갈질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조원진 대표 온갖 음해, 온갖 여러 가지 사당이니 독선이니 그런 음해를 듣고 들었는데요. 저는 그런 사당 독선은요, 문재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국민들 이끌기 위해서는 그런 사당적이고 독선적인 행위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고 웃고 넘어가고 헤헷거리고 제가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18 문수 씨처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나라가 지금 무너지느냐, 지금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데 감정파리들, 이게 안 됩니다. 저는 어떤 일이더라도 박 대통령은 조 대표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만 지금 우리는 이 난잡한 이 좌파 독재 정권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과 이 이장 기회주의 우파가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 속에서 우리는 탈출하고 마침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희망이 보일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상은 여러분들에게 약을 줬습니다. 약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첫 방송을 이 기분을 돋우는 그런 방송을 했는데요. 어제 제가 우리 공화당을 좀 세게 깠습니다. 세게 까기보다는요. 홈페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홈페이지가요, 이 자기 총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요.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다들 고생하기 때문에 아이고 막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고생한다고 그냥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외면하고 모른 척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이제 홈페이지를 바꿨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바꿨는데요. 그래도 뭐 바꿨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안 찹니다. 솔직히 안 차요. 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여전히 바꿔야 산다. 총선 체제 다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인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당도 이런 식으로 지금 총선 공약, 코로나 브리핑, 비례대표 해가지고요 명부까지 다 이제 이렇게 화면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국민의당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역시 친박신당은 여기서 지금 이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아마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엔터를 누르면 이 문재인이냐 박근혜냐 아마 이 글씨체를 적은 분이 나폴레옹 그걸 적었던 분, 또 이 홍문종 저때 우리 공화당 대표 시절에 출판 기념회 할 때 저 글씨체가 제가 상당히 보수 꼴통이라는 저 글씨체가 저는 굉장히 이 글씨체가 와닿던데요. 그래서 이 문재인이냐 박근혜냐 해가지고 박근혜를 임팩트 두면서 친박신당 이미지를 마구마구 부각시켜 놨습니다. 아마 준비를 좀 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공화당을 한번 봅시다. 우리 공화당 홈피입니다. 우리 공화당 홈피. 이 지금 현재 홈피인데요. 지금 이 현재 홈피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한미동맹 강화. 어제 그 내용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세 가지 패턴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패턴인데 이제 넘어갈 때 됐습니다. 넘어갈 때 넘어가라 왜 안 넘어가니 왜 안 넘어가니 넘어가세요. 아직도 안 넘어가네요. 여기 이제 패턴이 여기서 이게 바로 이제 나옵니다. 투표는 7번 위기의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태극기 힘으로 다시 세웁시다. 우리 공화당 투표는 7. 자, 지금 이 세 가지 화면이 전환이 되는데 첫째 이제 제 화면, 그다음 두 번째 화면 전환이 중국 폐렴, 문재인 정권 뭐 정책적으로 지를 수도 있다 봅니다. 또 한 가지 패턴이 바로 이 한미동맹 넘어가라 저기 깔려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홈피를 열었을 때요. 저게 이제 이 첫 번째 대문 화면으로 놓을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 저렇게 오래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홈페이지를 그대로 다 지금 저거들 액면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직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30초가 지났는데 그대로 저 화면이 지금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제 한미동맹 강화, 트럼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저는 사실 저것도 중요하지만요. 메인 화면에 저것이 깔릴 이유와 까닭이 있는지, 저것은 정책적인 측면이면 정책적 측면으로 뒤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저는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봅니다. 자, 저렇게 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총선에 홈페이지 들어갔던 분들은 아니 총선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공화당의 전체적인 정보를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화당 정보가 없어요. 그냥 저렇게 기다리다가 아이고 그러니까 이 대문창이 바뀌는 시간이 넉넉 잡아가지고 지금 1분 30초 1분에 1분쯤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아직까지 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라 아직 안 바뀌고 있네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만에 넘어가 버립니다. 자, 저거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저것도 다시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6초.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6, 이제 5초마다 하면서 바뀌네요. 5초마다 하면 샥싹 바뀝니다. 자, 친박신당. 문재인이냐 박근혜냐. 총선은요, 슬로건입니다. 잘못된 탄핵, 오만한 정권, 친박신당이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임팩트가 있어요. 저거는요. 미래통합당 2번 바꿔야 산다. 자, 그 판단은 여러분들 하십시오. 저는 뭐 이 사실 이는 총선에 관련해 가지고요. 이 홈페이지 프로그램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계획들이 나와야 됩니다. 홈페이지는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것들을 뭐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A팀 문수 씨가 와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유공화당으로 변경되고 이런 과정 또 우리 공화당으로 또 이 당명이 다시 변경이 되고 이런 게 복잡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아마도 당사자들이 지금 원체 바쁘기 때문에 막 그런 신경 쓸 길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다면 이 현재 상태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뭐 이게 IT 전문가가 있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IT 이 홈피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의 담당자 24시간 체제와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요. 저 홈피를 디자인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필요합니다. 저기에 대해서 배너, 저 대문창을 디자인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필요합니다. 디자이너.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저걸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요. 지금 총선이 이제 16일 남았습니다. 16일 남아있는 동안 어떤 특정 외주업체에 빨리 저 홈피 관리를 맡기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내부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진작 맡겼어야 됩니다. 외부에서는 저 홈피를 관리하는 있습니다. 제입시카 방송이 지금 제입시카 인터넷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입시카 인터넷 뉴스 신문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 제작 관련해 가지고 편집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 각종 그 이 시스템들 또 이에 따른 뭐 여러 뭐 기사의 높낮이 이런 것들요 다 맡깁니다. 외주에 맡기기 때문에 그 외주 비용을 제비시카 인터넷 뉴스는 그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외주에 맡깁니다. 이 대한민국 언론사들 인터넷 매체 언론사들 다 거기에 대한 편집을 다 못하면 다 외주에 맡깁니다. 실질적으로 이 운영을 하는 데는요. 예를 들어 지금 국내 메이저급 언론사들 자체적으로 그런 서버를 두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편집 디자인을 하고 다 하는데요. 그렇지 않는 대부분 매체들은요. 외부에 다 맡깁니다. 내부를 해서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재빨리 정리가 돼야 되고 뭐 제가 뭐 100번 얘기하지만요. 이 홈페이지는 얼굴입니다. 홈페이지는 당의 얼굴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출마하는가.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은요. 우리 공화당 관련해 가지고 우자도 실지 않습니다. 지금 더블당 플러스 이 미래통합당 여기에 지금 현재 미래한국당 또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또 정의당 그다음 민생당 이 정도만 지금 언론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그 후보자들 정당이 이 사실 그런 거대한 벽에 올라가 가지고 그 가기 위해서는 정말 힘겹습니다. 이게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6개 정당 구조로 이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6개 정당 범위 내에서는 가로 바뀝니다. 그럼 가로 밖에 있는 정당이 어떻게 알려야 되겠느냐? 우리 뭐 어떤 그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요 품팔이 하는 것도 있겠죠. 품팔이 하고 뭐 알리하는 게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은 품팔이를 하면서 있어서도 국민들 속에서는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 정치에 대해서 소위 이제 이것이 이 정치가 나는 다른 걸 선택하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홈피에 들어가지고 봅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안철수라는 그 철수가 이 국민의당입니다. 지금 국민 지지율이 없고 더 뒤에 퍼져 있습니다. 안철수도 이번 선거를 끝내서 이제 그냥 기폭하다 그냥 끝날 것 같은데요. 5월 6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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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근데 일부 국민들은 이제 이 더불민주당 또 미래통합당의 신물을 느껴가지고 안철수에 대한 신선감이 있다. 안철수가 이번 코로나19 중국 역병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사투를 벌였던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국민적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에 대한 또 다른 관심들, 안철수가 낸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그만큼 개돼지라는 게 뭐냐면 이 순간에 있어서 사탕물만 주입하고 이 순간에 있어서 마술만 부리면요, 국민들의 생각과 인식이 변함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우리 공화당은 소위 선거의 마술이 필요합니다. 선거의 마술. 선거의 마술이 무엇이냐. 바로 좀 제발 좀 트릭을 써야 됩니다. 트릭을 거짓말을 쓰라는 게 아니고요. 총선을 앞두고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총선에서 지면 끝장입니다. 2등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나 2등 받았어. 내 열심히 했어.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2등은 필요 없습니다. 1등만이 기억하는 총선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이 많은 예전에 이제 후보자들, 최근에들은 이제 뭐 조원진 대표 상대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글귀 그림과 자신의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것이 합성이냐 아니냐 논란이 돼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쟁점이 됐는데 그분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걸까요? 왜 많은 분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그럴까요? 친박신당? 친박신당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친박신당에서는 문재인이냐 박근혜냐, 아마 문재인이냐 박근혜냐 저것은요, 조원진 대표가 제일 먼저 외쳤습니다. 차기 총선은 문재인이냐 박근혜의 대결이다. 체제 대결이다. 즉 차기 총선은 탄핵 무효냐 탄핵 찬성이냐 사탄파냐, 아니면 이 탄핵 반대냐, 이 어떤 이 대결 구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친박신당이 저 독점을 해버렸습니다. 문재인이냐 박근혜냐. 저는 문재인이냐 박근혜냐 저 임팩트 저 하나만으로도거든요. 자, 문재인 자체는 사회주의, 박근혜는 자유주의다. 이 대비가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뭐 리얼미티 여론조사, 오늘 또 이제 YTN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에는 이제 또 뭐 교통방송 뭐 이런 여러 가지 했는데요. 솔직하게 지금 현재 친박신당이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공화당보다 앞섭니다. 이것이 여론조사에 대한 잘못된 것들, 이것이 여론조사에 대한 것들을 뭐 불신 등을 떠나가지고 액면 그대로의 팩트는 오늘 또 여론조사를 보니까 친박신당이 우리 공화당보다 0.2% 앞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질까 봅니까?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질까 같아요. 이 많은 국민들은요, 선거에 임할 때는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단순 임팩트, 슬로건입니다. 뭐 A는 B다 슬로건을 던져야죠.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해주고 못 봅니다. 그게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요, 홈페이지 들어와서 그 정책을 봐달라 이렇게 하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바쁜 세상이 우리가 한 페이지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도 가장 독자들이 많이 읽는 글자 수는 몇 분이냐면 한 3.5매 원고지 3매 정도 가장 읽을 수 있는, 한순간에 한눈으로 보면서 읽을 수 있는 건데요. 우리 공화당 뉴스 그 어떤 그 페이퍼를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냥 막 읽기도 바쁘고 다 이게요. 국민들은 소화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인스턴트에 길들여지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막 알리고 싶은 거는 많은데 많이 적어야 되는데라는 개념들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임팩트가 필요하거든요. 이 총선은 슬로건입니다. 어떤 것들을 국민들에게 딱 파고드는지 한 방 던지는 얘기 제일 중요한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공화당이 지금 현재 총선에 임하는 자세가 마술이 필요하다. 마술이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알려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작정 알려야 됩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지금 지난 얘기인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요, 통일성이 필요합니다. 통일성이 무엇이냐면 우리 공화당이 이 후보자로 출마했던 모든 분들은요, 박근혜 대통령 사진과 옆에 함께 거기서 자신의 사진을 걸어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통일돼야 됩니다. 녹색 플러스 박근혜 대통령의 저 사진과 또 박근혜 대통령 옆에 본인 써가지고 뭐 어떤 이런 하나의 공통된, 이게 전체적인 공통된 슬로건들이 딱 나와요. 탄핵 무효, 그다음에 뭐 복권시키겠다든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구출시키겠다든지 이런 하나의 국민 속에서 그 임팩트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보여야 되는데요. 그냥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뭐 하자. 지금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말 못 알아듣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 선거에 임하는 이 후보자들의
현수막이라든지 이게 다 각각이에요. 각각. 그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통일성. 자,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아이고 뭐 가스장 뭐 이자 와가지고 뭐 시부리냐고 어쩌란 말이냐고 다 바꿔란 말이냐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그만큼 이 선거에 임할 때 그 임팩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 공화당 뉴스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저도 복잡해요. 눈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에서 여러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에서 얼마든지 소위 뭐 활용이라고 할까 좀 이상한데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 뭐 사진이라든지 뭐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거운동에 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 봐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위장 우파들, 가짜 우파들이 대통령의 어떤 사진이라든지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허용하고 그런 내버려도 됩니까? 보십시오. 좌파들 보십시오. 좌파들은요, 죽은 자도 끄집어냅니다. 보십시오. 이번에 이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도 김해 봉화마을 가가지고요, 노무현이 정신을 이어받으러 왔다. 여기서는 노무현 정신, 저기서는 문재인 정신, 여기서는 조국이의 정신 등 해가지고 얼마나 지난 이단 접착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우파들은 그런 걸 못합니까? 뻔뻔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아이고 저기 대통령을 좀 내버려 두세요. 대통령 가만히 있는 사람 왜 그래 괴롭힙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통령 내버려 두고 싶어요. 저도 대통령 내버려 두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총선이에요. 총선. 대통령을 내버려 두고 싶지만 총선에서 끝장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총선에는 2등도 필요 없습니다.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조국의 전사로서 뛰어야 될 하나의 막중한 임무를 태어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수단과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필요 없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과 뜻을 널리 알려야 되고 그 속에서 국민들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야지 탄핵과 구속이 잘못됐다는 그 사실들 일명요연하게 치어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공화당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우리가 교육혁명을 취하겠다니 어땠니 일자리 창출하겠다니 경제공약 저는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약간 그 시기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약을 내야 되겠다는 공약에 쫓기지 말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해야 되겠다는 숙제를 하지 말고요. 자기 자신에 맞는 창의성과 자기 자신에 맞는 한계와 역량을 알고 나서 거기에 맞는 대처와 대응을 해야 된다는 논리들.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드세요. 옛날에 친박 세력들 2012년도에 출마들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가들고 친박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외쳤습니다. 당시에 22표가 나온 거는요. 왜 22표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메시지를 받으면 아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나기 때문에 나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진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 저기 인섭 연락 해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죄송한데 어제 내 거 들어갔던 거 사진 좀요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 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활용을 하세요. 그거 안 잡혀갑니다. 왜 순진하게 합니까? 왜? 그렇다고 부정선거를 해라. 그렇다고 금품 살포를 해라.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탄핵 무효를 외치었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의 상징이고 또 탄압의 어떤 억압된 그런 탄압의 희생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 총선에 있어서 얼마든지 사용할 때 왜 사용 못합니까? 왜 사용 못하고 그는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용의 어떤 그런 것을 뺏깁니까? 왜 뺏겨요?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건 뭐냐면요. 남 먹다가 뺏어가는 게 제일 기분 나빠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남들이 헬끙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저것이 어떤 하나의 마치 특허권인 양 인정해주는 논리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그거 싫어합니다. 묻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문재인의 구도를 이 우리 공화당은요 지난 2년 전부터 외쳤습니다. 저도 2년 전에 그런 글 적고 1년에도 차기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 때 문재인의 3이 될 것이다. 한교안의 문재인의 3이 아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때 더불어민주당의 삶이 안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의 삶과 자유와 사회주의 삶과 이는 삶이 될 것이다. 체제전쟁이 될 것이다 했는데요. 이 체제전쟁은 지금 자유공화당 내에서는 뒷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내에서는 뒷전에 빠져 있고 다른 게 올라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왕좌왕 하는데요. 지금이라도요. 원심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원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총선 체제는 체제전쟁이다. 이 체제전쟁 기존 체제전쟁이다. 이 체제 1차 체제전쟁이 탄핵에서 패했다. 2차 체제전쟁이 지금 이번 총선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2차 체제전쟁은 박근혜 대통령 때 문재인이 대결 구도다. 이 문재인의 대결 구도를 누가 만들었냐. 이 당에서 이미 조원진 대표는 우리 공화당이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도를 지금 현재 친박신당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이걸 가져갔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친박신당과 우리 공화당 한 뿌리입니다. 그럼 거기서도 활용하면 문제는 뭐냐면 친박신당과 우리 공화당이 정당이 다릅니다. 그럼 경쟁 구도를 합니다. 친박신당은 이번에 11번을 받았습니다. 그럼 경쟁 구도예요. 경쟁 구도인데 이 경쟁 구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와가지고 이걸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들 배 안 아픕니까? 배 아프겠죠. 또 저기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지율이 친박신당이 3년 된 우리 공화당보다 지지율이 자꾸 높이 노는 이유는 그 이유가 까닭이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논란과 또 신뢰성의 문제가 있지만요. 국민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일반 국민들, 이번에 여론조사가 문재인이가 55% 지지율을 받았구나. 이렇게 받았구나. 52% 나왔구나. 긍정적인 면이 많이 높아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 우리 공화당 사람들은 이거 엉터리입니다. 이거 안 봅니다. 우리 공화당 이렇게 안 놉니다. 그런 식으로 안 봅니다. 이 선거는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닌 이 선거는 국민들 좌파들도 포함되고 중도도 포함되고 위장 기회주의 포함되어 있는 이 개돼지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있어서 이거 아니다 맞다 이 논란은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통합니다. 우리끼리는 통해요. 우리끼리는요. 자의적 개념에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제 이제 출정식을 가졌지만 출정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가지고 갑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속에서 내실 있게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전술과 또 하루하루 D-Day 내일 15일입니다. 이 D-Day 15일 동안 보름 동안 죽기 살기를 우리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짜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문재인의 구도들 그러면 이 구도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1차 탄핵을 했다. 2차 탄핵을 하려고 한다. 2차 탄핵이 뭐냐면 체제 탄핵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유주의 체제를 탄핵시키느냐 민주주의를 가느냐 이게 체제 탄핵의 어떤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그럼 이것이 삼각형 방향으로 쫙 기본적인 틀이 잡힙니다. 이 뿌리입니다. 뿌리 속에서 이 우리 공화당의 핵심들 액션은 뭘로 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가지를 쳐줘야죠. 이 가지치는 게 뭐냐면 지역구 김포에 예를 들면 파주에 있다. 그러면 파주에서는 안보에 대한 것들, 이 안보 파괴에 대한 것들도 제기할 수도 있고 이 각 지방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핵심 뿌리에 맞는 하나의 이슈가 하나의 선거 공약이 나와야지 뿌리가 아닌 또 다른 뿌리 속에서 이것을 세우려고 하면 이건 뭐냐면 갈질자를 같습니다. 박치기 합니다. 저건 뭐지? 본인 스스로가요 공약에 대한 것도 헷갈려 합니다. 나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거 맞긴 맞는데 기본적인 교통 정리 그러니까 이념에 대한 기본 철학적 개념들 다시 말하자면요 여기에서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구도 대 문재인의 구도다. 왜 그런 구도냐? 이 구도 자체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의 상징이고 문재인은 좌파 독재의 상징이다. 그러면 이 좌파 독재와 자유주의의 어떤 대결의 구도에서 이 자유주의 구도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인신강금이 되어 있다. 이 사람을 구출시켜야 되고 이 사람을 바로 탄핵을 무효시키는 게 바로 그 이유다. 그러면 이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 동참하는 국민들 이렇게 다 모아들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요 1,500만 표 이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아직까지 그 표가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약 1,000만 표 이상은 살아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 환상적인 얘기지만요. 1,000만 표 되는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할 경우는 우리 공화당은요. 진짜 말 그대로 제1야당이 됩니다. 제1야당이 졸지에 그래 됩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이 선거에서 우리가 활용하고 우리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부각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을 유권자들에게 파고드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점적 포인트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다른 거 무슨 여러분들 지금 우리 공화당 명함을 내민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구도에 있어서 이 구도는 철저하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의 그 이당 프레임에 빠져 있는 이 구도 속에서 지금 언론도 여기에 대한 기사도 외면, 여론도 외면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아, 태극기 혁명을 일으켰다, 태극기 세력이 일으켰다. 그건 우리만 알죠.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요, 잊어버립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를 안 여는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잊어버려요. 한국 사람들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 구속된지도 잘 모릅니다. 예전 그랬잖아요. 시골에 가니까 대통령이 구속됐다니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예전에 뭐 TV에 놓던데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체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끼리 이런 체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공간이 아닙니다. 저들도 있고 요들도 있고 아래도 있고 밑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좀 많이 좀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4년간 아스팔트에 사온 것은 우리 공화당인데 왜 박근혜 대통령을 활용 못합니까? 왜 못해요? 보십시오. 지금 현재 2월 만에 창당된 신박신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살짝 다 가져가 그러잖아요. 뭐 그들이 가져간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편법도 아니에요. 뭐 그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배가 안 아파요? 저는 배가 엄청 아픈데요. 여기 이제 뭐 건강 7번 댓글 다는 분들이 뭐 추정자들 어이없어요 라지만요. 아, 이게 어이없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걸 가져간 사람이 현명합니까? 뺏긴 사람이 현명합니까?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아이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그냥 냄비는 막 하는데요. 실제는 라면 안 끓고 있어요. 우리 박순석 씨, 선거는 양반이 필요 없고 무조건 이기고 봐야지, 이 말이거든요. 양반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이거 내가 뭐 저거 물 들어가라 양반이 아니 자기 집 불나는데 양강띠 맞는 데가 뒷짐지고 씨 이랬겠습니다. 그럼 무슨 필요 있습니까? 지 자식이 다 죽는데. 아니에요. 달려가가지고 물을 부어야죠. 지금은 불나 있습니다. 불나 있는데요. 불나기 위해서는 불을 끄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요. 표를 얻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활용해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끝났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 뭐 절대로 홍문종에게 뺏기지 말자. 이미 뺏겼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뺏겼는데 이런 것들이 이슈를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럼 이슈를 뺏겼대. 근데 이 이슈도 가져갔어요. 그냥 같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뭐 저기 뭐 친박신당의 저 이슈를 같이 나누면 되잖아요. 같이 가져가면 되잖아요. 더불어 저기 미래통합당에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활용하듯이, 그러면 뭐 우리 공화당이 뭐 전면 특급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활용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때 또 사용해도 됩니다. 재빨리. 왜? 창조는 제 어머니 정신 아닙니까? 창조하면 되죠. 여러분들의 맞는 창진을 똑같이 하면 되죠. 무슨 여기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논리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제일 재빠르게 빨리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빨리 도입해가지고 탁탁 치고 나가야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미래통합당자들 지금 TK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걸고 있는데 이 다 버려야 됩니까? 아니다 그러겠습니까? 왜 우리 대통령 사진을 당신이 왜 걸어? 왜 당연히 사용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4년 동안 그렇게 투쟁을 해왔는데 우리 대통령 우리 독점이야? 무슨 국민들이 압니까? 우리 공화당의 논리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빨리 남들 좋은 것도 빨리 활용해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경쟁하고 이겨야 되고, 제일 강조하지 않아서 제가 빠방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결국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겁니다.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아야죠. 강한 소리를 들어야지. 왜 거기서 뭐 눈치 보고 이거 보고 체면 따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야가져야 되고요. 얍삽해야 되고요. 때로는 비굴해져야 되고, 때로는요, 그잖아요.
내 돈 없어요. 내 100억밖에 없어요. 내 돈 좀 대주세요. 100억밖에 없어요. 제가 가진 건 100억밖에 없는데 지금 돈이 10,000원이 필요합니다. 2,000원이 필요합니다.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제 후원 좀 해주세요. 이 멋진 거 아닙니까? 내가 100억밖에 없어. 내가 뭐 돈 필요 없어. 뭐 쟤처럼 살면 안 됩니다. 까방송, 이거 뭐 박근혜 대통령 조원진 대표 때문에 내가 뭐 영상 틀어줬다고 뭐 까방송이 경고 조치당해가지고 방송도 못 하는데, 나 필요 없어. 이렇게 사는 놈은요,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 내가 이거 사진 영상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조원진 대표 내 2번 다시 안 쓸 테니까, 내 반성문 쓸 테니까 제발 방송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끔씩 방송마다 내가 나와가지고 이거 내가 뭐 까방송 막 이거 뭐 8년 된 이거 시부리면 뭐합니까? 남들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빙신이라서 제 빙신이에요. 빙신 소리 들어요. 쟤처럼 하면 안 됩니다. 좀 빙신이에요. 빙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100억밖에 없습니다. 내 가진 땅이 500억짜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현금이 없어요. 내 지금 지갑 속에 현금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100억이 있습니다. 내가 현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한테 현금 좀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이게 진짜 멋진 거죠. 나는 있는데 너희들 뭐야. 이게요. 이런 수법들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착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의롭다는 것들이 뭐냐면, 진실과 정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진실과 정의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진실과 정의 이기는 겁니다. 승리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구도 던져야 되고, 커브도 던져야 되고, 트릭도 써야 되고, 구라도 쳐야 되고, A팀도 돼야 되고요.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철판을 깔고 살아야만 이 자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자들이 승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개뿔 맨날 뭐 진실 정의만 외치다가 뭐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혜 선생님이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우리 공화당 그 선거 발대식 갈 때 제가 그 여의도 당사 주변에 갔더니 우리 공화당 옆에 친박신당 박근혜 대통령 걸게 그림 큰 해가지고요, 대통령님 반드시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막 이 전체 다 래핑을 했더구만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치고 나가는 친박신당이 전략을 잘 세우는 겁니까? 우리는 얌전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는 하려고 안 해. 이런 게 그겁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공화당도 버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친박신당은 달랑 한 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각 시당별 버스가 있습니다. 래핑을 해.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다. 이거 뭐 친박신당이 했기 때문에 친박신당이 한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활용해도 되죠. 유권자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합하고 시기하고 왜 따라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가는 것 자체의 전략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측을 못하는 것 자체가 바보 아닙니까? 바보 따지고 보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미디어 쪽에는 제가 이제 뭐 좀 눈에 보이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상대가 이렇게 해버리면 열받는다. 저 새끼 왜 우리 따라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새로운 게 없습니다. 전 세계에요. 정보도 그렇습니다. 정보가 내가 딱 노는 순간부터 그 정보는 벌써 딱 확산이 됩니다. 내만 아는 정보는 없습니다. 정보가 까는 순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것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사진 그걸 우리 공화당의 독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제 말의 요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요, 전략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활용 좀 하십시오. 활용.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활용 방점을 찍으십시오. 대통령이 지금 저래 돼 있는데 내가 대통령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통령을 구출해야 된다며요.
탄핵무효를 외친다며요. 태극기 집회에서는 대통령의 얼굴을 사진 들고 막 외치면서 왜 총선 때는 그렇게 못합니까? 못합니까? 니까. 그렇게라도 시급하게 어떤 식으로 내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지고 이 사태를 알려야 되고 대통령의 억울한 탄핵 무효와 또 이 자유체제 무너진 것들을 알려야 된다는 이 우리 공화당은 자유체제를 지키는 정당 아닙니까? 자유민주를 지키는 정당이고 시장경제를 지키는 정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알림의 가장 큰 희생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알리겠다는데 어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그만둡시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또 서명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서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 왜 받아요? 그 뭐 밖에서 뭐 옆바깥 몰라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선거에서 활용을 좌파들은 막 죽은 노무현이까지 죽은 김대중이까지 가가지고 다 팔아먹고 그냥 좌파들의 선거 전략은요 소고기입니다. 소를 한 마리 잡으면 버릴 게 없지 않습니까? 뼈까지 꼴꼴꼴꼴 해가지고 뼈국까지 쳐 드시는 게 좌파들 특징입니다. 왜 우파들은 고기 한 채 가면서 소고기도 항상 안살만 먹고요 부채살만 먹고 왜 드십니까? 나머지 안 먹으려고 합니까?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원진 대표도요 저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면회를 거부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아마 대통령이 입장되면요 본인 스스로도 면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서울구치소 면회가 사실상 많이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발열 체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또 정상이 없고 된다 그러면요 한번 대통령에 대한 특별 면회를 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는 거와 또 대통령이 면회했는데 대통령이 오케이 한 거와 다른 차원은 다릅니다. 저는 국민들이 지금 조원진 대표를 면회를 허용해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여론들이 많이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곁으로 편지도 들어가고 여론이 압박돼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조원진 대표가 면회 신청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설령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절됐더라도 조원진 대표는 그래도 나는 대통령의 면회를 해가 대통령의 뜻한 이 상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 왜? 조원진 대표 역시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면회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다시 회복과 복귀를 시키는 데 있어서 그 상징적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면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면해가지고 개인에 대한 신상적 개인에 대한 고통적인 개인의 인생관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총선 이후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이 자유우파를 손을 잡고 이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신 이 부국강병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는 지킴의 논리들 저 지킴의 논리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제2체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겸 발의가 되고 있고 지금 이장 우파들과 좌파 독재들과 지금 현재 총선 끝나고 나서 어떤 국가적 음모론이 지금 형성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기의 갈박함 속에 있어서 왜 대통령이 조원진 대표 총선을 앞두기 때문에 조원진 대표를 만난다라는 논리는요. 이것은 이기적인 논리일 수 있지만 총선이 아닌 전반적인 이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를 지키기 위한 논리들 이 논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조원진 대표를 만나야 될 이유와 까닭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 발을 동동 굴려야 됩니까? 왜 이 땅의 국민들은 모두 이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분들이 자기의 돈을 쓰면서 이분들이 자기 건강까지 해치면서 이분들이 지금 자기의 모든 것들 인생을 다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뛰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재지원제는요 열심히 세금 내고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을 건대를 이룩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서 또 보수파 정권을 도와가지고 시장 경제 속에 합류해가지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습니다. 그 죄밖에 없는 분들이 왜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분들이 아파하고 왜 그분들이 눈물을 흘려야 하고 왜 그분들이 슬퍼해야 됩니까? 저는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압박을 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만나줘야 된다. 만나줘야 될 이유와 당위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만나지 않고 위장과 기회주의자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그대 야당이라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봐, 누구들이 왜 조건 없이 들어와? 대통령은 지금 그냥 조건 없이 우리한테 들어오라 그랬는데 왜 당신들 들어오지 않아? 오히려 지금 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들이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라고 지금 역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의 메시지가 저는 위장 우파들이 역용하고 왜 가짜들이 악용을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진실과 정의를 외친 정당들, 이 정당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오류와 판단의 미스 아니겠습니까? 그 오류와 판단의 미스에 대해서 어떻게든 유영하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선택적인 정무적 판단을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흘러놓았던 얘기들 중에서 대통령의 능욕이라는 말들, 대통령이 2번 칼질을 당했다는 그런 표현들, 그 표현들이 대통령의 진실인지 표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것은 또 다른 자유우파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단어들 한가리입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능력이고 능멸이고 이렇게 되고 자유우파 국민들이 죽어나고 자유우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잘못된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번만큼은 자유우파 국민들을 예면하면 안 됩니다. 이번 총선은 다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이 땅에 민중민주를 도래시켜가지고 그것을 전환시키느냐의 그 갈림길입니다.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켜 놓았던 부국강병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이 정해주고 지켜줘야 되죠. 그 지킴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죠. 그 힘과 용기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더 이상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이 지금 내일이면 인신강금 1097일 3년째입니다. 이 3년 동안의 침묵을 대통령이 깨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깨시고 대통령도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3년 동안 자유우파 국민들이 기다렸습니다. 4년 동안 자유우파 국민들은 투쟁을 하고 4년 동안 자유우파 국민들은 대한민국 자유를 위해서 목놓아 외쳤습니다. 그 목놓아 외친 데도 하답을 하셔야 됩니다. 조원진 대표 만나십시오. 조원진 대표도 면회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면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당위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모르겠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본인이 맡은 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가가지고 면회를 신청하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는 거와 본인이 면회 신청하는 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랍니다.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인신강금 만 3년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탄핵을 묻고 가자, 역사 속으로 묻고 가자면서 대통령 역시 지금 역사 속으로 묻혀가고 있고 내일이 진짜 3년이 되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역대 최장 기간 지금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대통령이 구속됐구나 3년이구나 하나의 막연함 속에서 노는 이 얘기들이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야 이 3년 동안 일하면서 울분이 노는 게 아니고 막연함 속에서 아이고 막 그런가 없다 아이고 막 그렇지 라는 하나의 인지가 국민들 속에서 파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목숨을 던졌던 사람들과 대통령을 이용하고 팔아먹었던 가짜들 이 가짜들이 역시 이 대통령을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저 국민들은 자유우파 국민들은 발만 동동동동 아쉬운 고개를 숙이고 벚꽃이 피는데도 벚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벚꽃이 그냥 아주 황폐화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을 보인다는 것은 마음이 평해야 되고 마음이 맑아야 되고 눈이 맑아야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 속에 눈 속에서 멀어져 갔던 벚꽃 진정한 벚꽃이 그 벚꽃이 사쿠라가 아닌 진정한 벚꽃으로 국민 속으로 오게 해주시기를 진정코 바랍니다. 벚꽃은 사쿠라지만요. 사쿠라는 뭐냐면 이중적이고 가짜입니다. 사쿠라. 이 사쿠라들이 설치는 이 대한민국 진정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사쿠라가 아닌 벚꽃을 보고 싶어합니다. 오늘 JBC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